오늘은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몰라요. 리셋 제갈의학과를 찾아갔어요. 검사, 주사, 치료법. 저희가 좀 진료를 좀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딱 보고 환자 걸어오는 폰만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면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부터 찍죠. 엑스레이에는 디스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그 피부과 선생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접혀갖고 주름이 생기면 종이에 아무리 다려도 그 쇠고리가 안 되잖아요. 그 허리도 사실 제가 그 말씀드린 염증이 빨리 만성으로 가기 전에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약이 됐든 주사가 됐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주원입니다. 짜잔. 오늘은 이고은 원장님 모시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락과 전문의 닥터고은 이고은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허리 디스크 관련된 운동법도 알려주시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몰라요. 리셋 재활의학과를 찾아갔어요. 검사, 주사, 치료법. 그쵸. 알려주시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자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선생님 저 허리 디스크인가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허리가 아파서 오시면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예진지라 그러죠. 이제 진료를 보기 전에 이제 증상을 체크하는 이제 그 설문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1점에서 10점까지 했을 때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뭘 할 때 아픈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체크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는요, 근육통이라고 말하거나 뭐 급성 염자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제 좀 뚜렷한 이벤트가 있어요. 다쳤던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부위를 누르면 아파요, 사실은. 염좌는? 네. 그래서 근데 그 부위들은 우리가 팬티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팬티 라인 위쪽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눌렀을 때 어디가 악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그쪽 척추 관절이나 뭐 근육이라면 그 근육이나 척추 관절이 관여하는 방향을 운동을 시켰을 때 악 하고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디스크 통증이다 이런 경우는 만져서 아픈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간혹 뭐 선생님이 눌러서 좀 아픈 것 같은데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팬티 라인 기준으로 아래 위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보통 오시면 엉덩이를 얼마나 두드리고 오셨는지 거기가 멍이 들어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리 막 저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디스크가 좀 진행이 돼서 이제 만약에 좀 탈출이 되거나 좀 부풀어 올라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그 신경이 따라서 이제 엉덩이나 다리로 저림 증상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사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염자냐 디스크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적어서 들어오시는 예진지만 딱 봐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환자분들은 아침에 주로 아파요. 그래서 언제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불편하고 허리 그래서 세수하러 딱 숙이면 숙이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들 많고요. 또 어떤 증상들이 있으시면 기침을 하는데 뒤에서 힘이 빠지거나 찌릿찌릿해요. 방지턱을 운전하다 넘어가는데 갑자기 찌릿찌릿해요. 막 이제 그런 이제 신경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된 경우가 있고, 네. 허리 디스크 쪽에 이제 조금 되게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딱 통증이 생기잖아요. 몸이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아픈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보상 반응이라는데 허리가 휙 돌아가서 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네. 허리가 되게 휘어. 선생님 저 예전에 가서 찍을 때 검진했을 때 완전 똑발랐는데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진료를 좀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딱 보고 환자 걸어오는 폰만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면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부터 찍죠. 엑스레이에는 디스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엑스레이를 저희가 찍어보면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라서 디스크가 오래되신 분들,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되신 분들은 그 뼈의 종판이라 해서 거기들이 울퉁불퉁하게 관절염처럼 변화가 오거나 하얗게 변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디스크 질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 MRI를 찍으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우리 보통 사람이 70%가 경험하는 게 요통인데 올 때마다 MRI를 찍을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소견이 보이고 증상과 합치한다 그러면 1번은 염증 치료예요. 이거는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때 소염진 통제를 처방하는 게,
그 염증을 잡아서 통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꼭 약을 드리면 선생님 이거 진통제라서 제가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치료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주위에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어요. 급성으로 되게 통증이 있을 때는 드셔야 돼요. 불난 집에는 불을 꺼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런 만성 통증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약은 우리 처방받고 의사와 약사에게 꼭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마음대로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염증 치료를 하는데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염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엑스레이 이렇게 시암이라는 기계를 틀어놓고 아니면 초음파를 보면서 그 디스크 주위 인접 구조물에다 스테로이드를 뿌려주는데 그 효과는 거기에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의학 다큐멘터리 보면 염증이 하나 생기면 우리 막 쪽팔이 날라오듯이 막 이제 거기에 우리 소화기로 이렇게 불을 확 꺼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 어깨 한번 아플 때 스테로이드 맞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또 다시 아프진 않으셨어요? 저 지금 아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몇 년 만에 아픈 뒤에 건데. 또 이걸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 스테로이드의 작용이 이제 조직학적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봐야 돼요. 화학적 치료와 물리적 치료로 봐야 되는데 화학적 치료가 우리가 하는 그런 스테로이드의 주사나 먹는 약 같은 것들이 담당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물리적 치료가 우리가 보통 하는 물리치료나 마사지나 도수치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사실 물리치료는 저희가 열전기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이제 빨리빨리 거기 있는 염증 물질을 워시아웃, 씻어내고 그러니까 새로운 산소나 이런 것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화학적인 치료보다는 효과가 월등히 떨어집니다. 저는 여성분들한테는 이 말씀 드리면 되게 빨리 이해하시거든요. 주름이 생겼어요. 보톡스를 맞으시겠어요? 계속 마사지를 하시겠어요? 이러면 보톡스가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피부과 선생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접혀갖고 주름이 생기면 종이에 아무리 다려도 그 쇠종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도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염증이 빨리 만성으로 가기 전에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약이 됐든 주사가 됐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주사 중에 또 연어, 뭐 PDRN 이런 주사는 그렇죠. 또 핫하잖아요. 요즘에 크림 이런 것도 핫하고 심지어는요 PDRN 성분이 있는 인공 눈물을 막 사가세요. 피부에 요즘에 엄청 핫하다. 그거를 MTS 뭐 이런 거 하냐고 막 그래서 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리주라는 PN이라는 성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증 파트에서 쓰는 그거는 PDRN이라서 약간 성분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이제 그 같은 연어 뭐 태반이나 이런 데서 정수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이제 성분인데 저희가 고전적으로 쓰는 프롤로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인대 강화 주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허리가 만성으로 이렇게 조금 아프신 분들은 보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그 척추와 척추를 연결해주는 테이프 역할들을 하는 인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이제 고농도의 포도당을 집어넣어주면 상처를 일으킨 다음에 자가적으로 힐링이 되는 치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복을 좀 하다 보면 보통 뭐 그러니까 2주에서 뭐 한 달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텀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몇 개월씩 걸리지만 거기들이 이제 재생이 되면서 구조물이 튼튼해지니까 이제 좋아지는데 근데 그거는 겉쪽에 하는 치료예요. 척추의 틀 바깥에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쪽에 깊은 데서 신경염증이 있다 그러면 그런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그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굉장히 내가 허리가 돌아가고 아프고 막 쩔쩔매는데 거기다가 불난 집에다가 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급성 통증 때는 저희가 그런 프롤로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신 분들한테 보통은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뭐 효과도 있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프롤로 치료는 저는 그 대상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자가의 이게 재생 능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염증을 일으켜서 고농도 삼투압으로 상체계를 낸 다음에 낫게 하는 건데 젊은 친구들, 재생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해주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데 우리 막 만성질환자들 근육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할머니들 막 60, 70대 할머니들이나 막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염증 상태 높으신 남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치료를 해보면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염증이 일어나고 이렇게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맞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아프기만 하고 너무 아파서 몸살 나서 힘들었어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본인 상태가 좀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체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그런 플루 치료도 했을 때 조금 저는 효과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준은 급성 통증이냐, 만성 통증이냐, 그리고 그러니까 포도당을 쓰느냐, 뭐 그 말씀하신 이제 PDRN DNA 주사를 쓰느냐는 사실 약제의 차이인데, 포도당은 사실 상체기를 내서 통증을 수반해서 넘어가는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통증이 있는 반면 DNA PDRN 주사는 그거 단계를 없이 바로 재생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상 선생님들의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금액이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성분을 보니. 그러면 이제 주사는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프롤로 치료, 뭐 보통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초음파로는요, 뭘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척추는 초음파를 봐서는 크게 뭔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구조물을 가이드해서 주사를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런데 주사. 이제 척추 주위에 근육들이 있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근막 치료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막이 너무 단축돼 있거나 아니면 신경염증이 심한 쪽에는 저희가 초음파로 봤을 때 도플러라 그래서 혈류를 보는 모드가 있어요. 그런데 혈류가 굉장히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시면 저희가 엉덩이뼈 엉치 위쪽이나 우리 엉덩이 옆쪽 중둔근자리 이런 데 만지면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그런 데들이 우리 자세 때문에 근막이 단축돼서 그 표층 신경들이 많이 눌리게 돼요. 그런 데들은 저희가 그런 초음파를 갖다 대보면 굉장히 혈류가 증가돼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저희가 이제 뭐 5% 포도당이나 이런 거 좀 낮은 포도당 용액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근막을 쫙쫙 풀어주는 주사 치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모든 하지 통증이나 방사통이 사실은 다 디스크 신경에서 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근막 통증이나 그런 이제 체형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그런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같이 좀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는 거죠. 네. 한 가지가 더 있었네요. 그런 이제 저희가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런 이제 신경 주사랑 프롤로 빼고도 요즘 그런 주사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